네,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11월 FOMC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테이퍼링 추진을 앞두고 월가에서는 머니 피봉팅과 그리고 유동성 장세 종료 논쟁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두 가지 논쟁은 앞으로 테이퍼링 추진 이후에 증시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오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11월 FOMC가 임박한 시점인데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사실 이 방송에서 지난 그 일주일 이상 동안 이렇게 테슬라 얘기 많이 했고, 그다음에 사상 최고치도 하이스라든가 피크보다는 하이어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쪽을 전해드렸습니다는 사실은 오늘 그 중요도로 볼 땐 그걸 더 해야 됩니다. 테슬라가 한 $1,200도 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한테 겹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월가에서 새로운 그 변수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통화 정책의 테이퍼링 결정한다면 작년 그 3월 이후에 한 1년 7개월 만에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이후에 우리 증시 모습에서 상당히 그 결정 변수이기 때문에 오늘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새로운 사실이라면 오늘 그 뒤쪽에 이렇게 배경화면에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증시를 이끌어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시죠. 그 다음에 지금 통화 정책에 오늘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가 딱 이렇게 붙은 것이 굉장히 친밀하게 보여요. 네. 역시 그 두 사람은 페드에서 많은 그 이렇게 통화 정책의 궁합을 잘 갖춰간 사람인데요. 그런 것이 오늘 이렇게 페드 회의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그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옐런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리가 그 여름 휴가철 이후에 9월 초에 결정될 거렇게 보이는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지연된 게 바로 파월 회장의 연임 문제였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점에서는 당시 단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옐런의 그렇게 의견을 구했었는데요. 파월이 잘했다. 네. 결과적으로 연임을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조언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11월 달에 그 테이퍼링 할 때 이렇게 확실하게 페드 의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페드 인사들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 한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그 결정사항을 앞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자금 흐름 문제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중요한 결정사항일 때는 자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의 집값이라든가 주가라든가 채권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세계 그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테이퍼링 앞두고 미국의 월가의 플레이어들이 지금 자금 동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두 가지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머니 피보팅 논쟁인데 이 피봇이라는 것은 중심축이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재테크 시장의 모습이 증시가 주도했죠. 근데 이 중심축이 테이퍼링과 함께 변하느냐, 어쩌고로 채권 시장으로 변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머니 피보팅 이런 논쟁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역시 증시에서 피보팅이 채권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쪽으로 이동된다면 증시가 주춤하겠죠. 향후에 그걸 갈림길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이 논쟁이 있고요. 사실은 머니 피보팅에서 머니 무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레이트 로테이션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건 채권에서 증시로 이동되는 거다. 이러면 증시 화랑세가 계속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머니 피보팅 논쟁이 있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결론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 돈이 풀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유동성 장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테이퍼링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머니 피보팅과 함께 리퀴드 마켓, 유동성 함정의 종료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테이퍼링은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정상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증시에 비우호적이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결정 방식이 매월 1,150억 달러씩 줄여나간다 해도
돈은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은 1,200억 달러씩 국채 800억, MBS 400억씩 해서 네네. 사니까 요 사는 규모를 줄이니까 긴축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돈을 공급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달에 결정된다면 추진된다면 150억 줄이니까 1,050억은 공급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테이퍼링이 이미 지난 그 2월서부터 얘기했으니까 시장에 충분한 습득기가 엠보디드 체화되는 기능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테이퍼링이 추진하더라도 반감, 부정적 반응이 적다 하는 측면이고 이렇게 테이퍼링은 경제가 정상화된다 하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이렇게 당장 들어간다 하더라도 150억 축소는 1,050억을 첫 달에는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음 달에는 150억 줄이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900억, 900억, 800억이 되나요? 300억이 줄이니까 900억이 되겠죠? 900억이 줄어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늘 증시가 테이퍼링 앞두고 3대 지수가 전부 동반 그 상승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테이퍼링 추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인데 그동안 연준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 왔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화 정책의 대변화니까 네. 왜 이렇게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통화 정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테이퍼링을 논할 정도로 또 위드 코리아 된다 이렇게 식으로 숨통이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질병이 위기 문제 때문에 처음으로 종전과 것처럼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질병 바이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노바디 노스니까 초기 충격이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초기 충격이 크다 보니까 페드 역사상 두 번째로 임시회도 거쳤고 정례회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브라운식 통화정책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했던 거죠. 제로금리, 빅세이브를 내내서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 정권본드도 매입할 만큼 그래서 올해 말에 정권본드는 매입하는 것을 완전히 이거 멈추긴 합니다는 SCMMP를 통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약자를 통해서 방송 시간이 오늘 늦었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는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이 돌기 시작하면 이 물가 문제가 바로 봉착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가 봉착되다 보니까 요걸 줄여가지고 요걸 생각해서 바로 그 긴축을 들어가면 에클스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다. 물렁물렁하다. 한 달이나 두 달에 물가가 봉착되면 이거 가지고 긴축으로 돌아서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작년 9월 달에 평균 물가제를 도입했죠. 평균 네. 물가제. 지금까지 물가가 낮았으니까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인플레 타겟팅선 2%만 유지하면 오케이. 금융 완화 기조는 지속된다 하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왔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경기는 지금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스네이크 형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경제 질적인 측면은 K자인 구조죠. 경기를 회복되니까 누가 회복시켰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있는 사람들이 웰스 벡터를 통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가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증대하고 이렇게 경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기저 효과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었죠. 근데 질적으로 보면 K자형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체감한다, 회복된다는 걸 체감하는 사람과 체감하지 못한 사람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지금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바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질병 문제니까 이게 사실 그 돈이 돌기 시작하면 이제 백신 내서 경제가 불연속 경제에서 연계 경제를 하면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바로 인플레 문제가 봉착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자산 부분이 기존의 퍼라든가 이런 측면의 전통적 가치에 의해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아주 고평가죠. 테슬라도 지금 퍼가 지금 한 1,000배 육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품 문제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경제 질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또 국민들이 얼마큼 경기 회복에 다 체감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통화 정책을 이제는 변화를 모색하면 더 이상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금융 완화의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가면 이제는 정책의 양면성 보면 긍정적 측면보다는 양면성이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임계 수치를 왔기 때문에 11월 페드에서 테이퍼링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적 예상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왜 이렇게 테이퍼링을 빨리 추진하느냐 이 점에 궁금해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요즘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경제 상황은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지는 겁니다. 전앵커가 어제의 옷과 지금의 옷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경제 현상이라는 네.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테이퍼링이 과거에 2008년, 2009년에 리먼 브러더스 서프라임 모기를 4년 후에 추진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테이퍼링 얘기 올해 2월 달에 나왔을 때 4년 후에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이 방송을 통해서는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올해 2월 달에도 한상춘이가 과거 1990년에 고베 사태에 이렇게 반응했다면 지금 와서 이렇게 똑같은 사태가 있을 때 그렇게 변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차트 분석이라든가 과거 데이터를 참고한 분석이거든요. 근데 그 플레이어들이 똑같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한상춘 논설위원은 많은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장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완전히 다른 플레이어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차트라든가 뭔가 이런 쪽의 과거의 행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만 될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4년 후가 됐으니까 4년 후가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과거 테이퍼링 시점의 설정과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엑시 스트래티 테이퍼링은 전체적으로 보면 출구 전략입니다. 출구 전략의 추진 기준에서 페드에 이렇게 보면 선시드 베이스드도 일몽저항이죠. 스트레스홀드 오리엔티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제 테이퍼링 추진하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디펜던스 하는데 이 세 가지 방식에서 페드가 2012년 양대 목표인 물가와 고용 지표 그래서 그 중시에서 경제 지표 중심으로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미국의 그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의 성장세가 그렇게 이렇게 완만했었거든요. 되게 완만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가운데 2009년 2분기서부터 약 10년간 전후 최장의 성장을 기록했는데 성장률 측면에서는 전후 최장이지만 성장률 수준에서는 2에서 3% 정도 그치였습니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구 전략, 소위 테이퍼링도 그렇게 속도 있게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2003년에 당시에 그 페드 의장인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했는데 양적 완화 정책은 이번에 8개월 만에 종료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2003년에 첫 발언하고 2014년 12월에 사실 양적 완화 정책이 됐거든요. 한 1년 7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8개월 만에 종료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걸 좀 따져보시고요. 그다음에 금리 양적 완화 정책에서 종료시키고 나서 다음에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금리를 올리는데 2014년 12월 달에 금리를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 달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도 약 4개월 정도 이렇게 거쳐서 첫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개월수로 이렇게 보면 14개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올라갔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보면 금융위기 때는 4년 정도인데 왜냐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이건 예견됐기 때문에 초기 충격이 적었었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 문제를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단일법에 의해서 레버리지 비율, 파운드 트레이딩 이런 요건들이 제도적으로 고치지 못하면 사실은 테이퍼링 추진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질병 바이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nobody knows 왕창 뿌리니까 바로 부작용 나타나. 그러면 2년도 못해서 테이퍼링 얘기해. 속도도 빨리 줄여. 8개월 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사실 이번에 그 테이퍼링 얘기할 때 상당 부분 이렇게 그렇게 예측하면 지금과 같은 사항을 쉽게 예측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테이퍼링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연준이 양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고용보다는 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둔 모양새죠. 네, 원래 그 오바마 정부 때 페드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는
듀얼 맨데이터 고용 지표를 넣었을 때는 네. 사실 그 이후에 테이퍼링을 추진할 때는 고용 지표를 더 중시했습니다. 그때는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양대 목표 중에서 사실 고용보다도 물가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가, 전통적인 물가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테이퍼링을 단행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 테이퍼링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데가 올해 그 2월서부터죠. 그때 국채금리에 대반란이 있었죠. 국채금리가 아주 급등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전제 조건에서는 인플레 관련된 선행 지표들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5월 달에 발표했던 4월 달 소비자 물가죠. 소비자 물가. 그때는 뭐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정리해 드린 거 한번 볼게요. 1라운드에서는 5월에서 7월까지 인플레 일시적이냐. 파월 페드 인사들 일시적. 제닛 앨런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일시적이 아니다 하는 논쟁이었었죠. 그런 상태에서 되는데요. 2라운드에서는 7월 이후, 요게 이제 2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이 발표된 시점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6.7%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근데 이때는 착한 인플레, 나쁜 일, 증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착한 인플레는 인플레라 하더라도 인플레가 반드시 디플레보다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쁜 인플레는 어떠냐? 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 때. 이건 이제 인플레일 때는 빠른 테이퍼링 닥치기 때문에 주가 안 좋다. 이건 논쟁이죠. 근데 요 배경은 착한 인플레, 나쁜 인플레, 인플레가 이제는 일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시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인플레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한 단계 높아진 거죠. 그리고 9월 이후에 여름철 주가일체는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으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주 인플레에서 아주 질적으로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9월 달 그 부진한 증세에서 자, 제닛 앨런 의장이 인플레가 통제 가능하다 하다 보니까 지금의 국제 시장에서 인플레 통제 가능하니까 소위 베어 스티프닝에서 물 플래트닝이 되니까 안정이 되니까 나스닥 지수를 중시해 테슬라 주가가 미래 잠재 가치가 높게 보이니까 쫙 해서 지금 $1,200 가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나스닥 지수 빵주 같은 경우에서 아마존이나 애플은 지금 안 좋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오는 좀 안 좋습니다는 테슬라 쫙 올라가는 모습이 됐죠. 그래서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플레가 통제 가능하냐 이 여부는 통제 가능하니까 증시에서 우려하는 소위 그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거칠은 테이퍼링이 될 가능성이 적죠. 통제가 가능하다. 앨런 회장들 통제가 가능하다면 거칠은 이렇게 테이퍼링이 아니라 소프트 테이퍼링이면 증시점은 테이퍼링에도 가는 거죠. 주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가 가능하다면 금리로 바로 연결시키지 않죠. 금리와 연결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페드 회의 직전까지 인플레 관련돼서 얘기 나왔고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이거를 한번 전해드린 적도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주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하다라는 주장인데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통제가 가능하다면 좋죠. 근데 네. 이제 제닛 옐런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이 왜 그러냐면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 경제 컨트롤 타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자꾸 일시적 이런 것에서 설왕설래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파월 의장이라든가 페드 인사들은 굉장히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찌됐든 제닛 옐런 의장이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과 함께 과거의 페드의 의장이든 아니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부의장이든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가 통제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믿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제닛 앨런 의장도 인플레가 자기 주무부서의 얘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통제 가능하다 하면 그만큼 미국 사회가 그만큼 인플레가 굉장히 하주시인데 주무부서인 파월 의장과 페드가 그걸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자, 실제로 통제 가능냐 하는 쪽에서 월가에서 반신반의 부분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의 캐너스 로프커프 교수라든가 레이 서머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 하는데요. 왜 그럴까? 제닛 앨런이 얘기하는 인플레 통제 가능 그 논리적 근거가 좀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CPI 상승률 지금 7월서부터 계속해서 5% 넘죠. 근데 인플레 타겟팅이 지금 2%죠. 2배 이상 저것을 내리려면 굉장히 어렵다.
근데 제네럴 통제 가능하다는 것은 자, 전월비 대비해서 내린다. 전월비 내린다. 근데 인플레 타겟팅은 전년 동기비거든요. 전년 동년비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전월비 대비 인플레가 낮긴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뭐냐 그만큼 확신에 찰 만큼 논리적 근거가 이렇게 시청자분도 어제 인플레 타겟이 2% 이상인데 전월비 대비 낮아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게 금방 저렇게 되겠느냐 하는 측면의 첫 번째 퀘스천. 두 번째는 지금은 공급 사이드지 않습니까? 공급 사이드인데 자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뭐 24시간 부용 노동자를 한다 하더라도 지원금 주니까 누가 힘든지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안 오죠? 네. 우리나라도 어제 이제 위드 코로나 첫날을 맞아서 얼만큼 소상공인이 눈물 나도록 기다렸습니까? 사람은 들어옵니다. 근데 그동안 뭐냐 정규직 다 잘랐죠. 어쩔 수 없이 자른 거죠. 그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원금 뭐 이렇게 뭐 100만 원 받아봐야 뭐합니까? 사실상 금리나 올리지 말아야죠. 금리 다 올려놓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일단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냐 위드 코로나에서 연인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안 온다. 그러면 자 바이든 대통령이 오라 하더라도 오라고 지원금 많이 준다 뭐 한다 하더라도 오겠습니까?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안 온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아무리 부여 가동도에 해서 이렇게 24시간 근무 체계 한다 하더라도 안 오면 어떡합니까? 안 오면 그런 문제에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니까 사실 그 앨런 의장이 일단 과거의 명성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컨트롤 타워라고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일단 수용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당신 얘기에 논리적 근거가 너무 약하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지금 비춰진다. 그래서 앞으로 불확실성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성격은 쉽게 통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네. 전 앵커도 이렇게 얘기할 때 방송에 씌우려면 원인이 명확하게 알고 내가 하는 지식이라면 방송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겠죠.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왔는 주가는 올라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네. 하면 방송이 엎질러지죠. 아무리 전 앵커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경제학 지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모르니까 어떻게 방송을 좀 그렇죠. 모르는 거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 통제 가능하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게 최근에 인플레 성격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인플레 성격인데요. 자, 우리가 보면 통화정책 시차는 커저리 테스팅 보면 약 어떤 정책이든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차 기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긴축하면 되죠. 근데 디플레이션은 부양하면 되죠. 근데 요 같은 통화정책 기조 내에서 시청자 여러분 인플레 성격이 자꾸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직후에 초기 충격에서 무제한 통화 공급이 될 때는 그때는 뭐냐 돈이 돌고 퍼면서 갑작스럽게 인플레 얘기가 나왔죠. 일시적이냐 아니냐. 근데 이것이 2분기 성장률 높이게 나오자 이게 갑작스럽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죠. 같은 동안 4월달, 5월달 CPI가 통계가 나왔으니까 2개월 만에 변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네. 각성으로. 근데 여름 휴가철 지나니까 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죠.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도 뭐에 춤춥니까? 이게 디플레 얘기 나오는데 저거 뭐냐 테이퍼링 추진하면 경제 거꾸로지는 거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추진하는데 무슨 고용 문제라든가 뭔가 생각해서 안 추진하면 버블이 생기는 거고 이런 측면이기도 앨런 그리스퍼의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통화정책 시차 내에서도 이렇게 테이퍼링을 확신 있게 추진할 만큼 물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 부분은 성격이 같은 통화정책 내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는 모든 인플레 석정이 좋든 싫든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 요게 이제 이렇게 다중복합 공선형 인플레이션이다. 미국에서 이제 월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중복합 아주 디맨드 풀 사이드든 코스트 푸시 사이드든 경기 과열 사이드든 아니면 공급 사이드든 함께 나온다. 네. 함께 나온다. 그게 통화정책 시차 내에서 이런 기다 보니까 상당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용시장 쪽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아마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Great Redesignation에서 죄송합니다는 아침에 Resignation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사표 그냥 지금은 네. 사표 낸다.
이렇게 합니다. 네. 지금 젊은 사람들도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 유능한 증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냐, 내가 노력해가지고 왜 이렇게 저거느냐 해서 그냥 사표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도 네. 맞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창업해서 내 뜻대로 간다. 왜 내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고용주한테 맡기느냐 해서 전부 이게 그렇습니다. 이 노동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시장도 오죽했으면 great 사표, 대사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사표 던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표 던지는데 왜 사표 던질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노동시장이 질적인 문제입니다. 전문직은 지금 미스 버틀렉 때문에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신규 차량 건수가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서 신규 차량 건수가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뭐냐, 지원금 주니까 안 오죠. 내가 힘든 일. 왜냐, 다 그런 거 아니면 저소득층은 계속 노동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힘들지 않습니까? 지원금 주는데 왜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지금 상태에서는 노동력 공급 문제가 되는데, 자, 이게 임금 상승률을 올리고 코스트 부층이 물가를 올리는데요. 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파월 입장에서는 코스트 부층이 물가가 올라가면 테이퍼링 단행해야죠. 근데 문제는 고용시장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과래해서 경기가 확산해가지고 임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버틀렉이지 않습니까? 어느 장단에 춤춥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표, 줄사표 논쟁이 줄사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의 디지털 콘택트 시대 이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고용시장의 변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이제 회의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 변경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주시죠. 지금 직전에 네. 물론 브레이크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직전에 페드 회의를 직전에 페드 인사들이 사실 그렇게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이런 걸 출연을 못하게 하죠. 그렇죠. 브레이크아웃 기간인데 사실 현재 그렇게 정통한 분위기를 보면 지금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가 보면 무슨 뭐 미국 투파원들이 이렇게 전해주는 거 가지고 방송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서 글로벌 마켓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현재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분위기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일면에 있잖아요. 보면 우리나라의 4대 그룹들이 전부 워싱턴 정가 쪽에 아주 많은 비용을 들이고 당장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이 왜 이 방송을 통해서 국내 종목 투자보다 해외 종목 GBK라 예. 글로벌 ETF를 강조해오는 이유는 자 지금은 객관적 지표로만 가지고 미국의 현실을 읽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표 산출할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세상은 변하는데 고사학견에 그래서 현재 센타임으로 전해드려야 된다. 워싱턴 정가에서 정책 결정하는 사항 오는 것처럼 FOMC 결정하기 전에 이런 분위기를 아는 게 기업에 있어 보면 바로 지금 기업의 사내망에 있은 1초 만에 전경되지 않습니까? 1초 만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들이 이제는 미국의 정가라든가 뉴욕 월가에 속속들이 다 현재 들어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느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돼서 많은 회의적 시각도 있기는 한 건 사실입니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지표가 산출돼서 여러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가 산출될 시간이 그 사이 기간에까지 읽어야셔야 사실 주식들이 성공할 수 있다.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브레이크아웃 기간에 공식적으로 파월 장가 금리 결정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는 아직도 테이퍼링 추진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네. 지금까지 얘기했다시피 어느 확신을 줄 수 있을 만큼 테이퍼링이 추진할 수 있는 아주 기반이 단단해진 것은 아니다 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성급하게 테이퍼링 추진하고 출구를 닥치면 경제가 거꾸로질 우려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어낸다고 이렇게 본다면 버블을 키우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조합점을 추진하느냐 하는 측면이 지금 월가에서 테이퍼링 앞두고 향후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머니 피보팅과 유동성 장세의 논쟁이 되거든요. 결론을 좀 맺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합점을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제넷 앨런이
파워장을 힘을 실어줬던 것도 이런 결론을 도출하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자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이퍼링은 서브 테이퍼링, 증시 우호적이죠. 금리 인상과 비연계, 그리고 보다 재정 역할을 강조하겠다. 재정 역할.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머니 피보팅, 증시에서 다른 쪽으로 여기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유동성 장세, 서브 테이퍼링이면 돈은 계속해서 공급되겠죠. 유동성 장세 논쟁이 가능성 적다. 이것이 오늘 미국의 테슬라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는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하이어 사상 최고치를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공개되는 11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